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맥 미정쌤이에요. 여러분들 9월 평가 모의고사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을 앞둔 이제 수능 앞둔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을 거예요.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시험 끝나고 나니까 좀 이번 시험은 다른 과목들도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좀 쉬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을 보셨나요? 쉬웠죠, 여러분? 힐링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이 쉬웠으면 내가 이 시험에서 좀 자신감을 얻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이제 너무 쉬워서 또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내가 이제 어떻게 점수를 내가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끌고 가야 되느냐, 또 수능에서는 난이도에 대한 조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오히려 고민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구평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급작스럽게 너무 큰 변화 주지 마시고 좀 자기가 했던 그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좀 쭉쭉 이렇게 멘탈 관리 잘 하면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사도요, 이제 총평 간단하게 하고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항 해설도 할 텐데 그 나오는 문항 해설들 하나씩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볍게 볼게요. 자, 이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24학년도 수능하고 6평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우리 절대평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된 시점에 출제가 된 시험을 보게 되면 한국사 시험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지 자체가 그냥 내가 답이야 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선택지가 나머지 선지에 배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수험생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조금씩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약간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4학년도 수능 6평에서도 꽤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이러다 나 3등급 4등급 못 받는 거 아니야? 좀 요런 수준의 문제들도 출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 9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비슷하다, 평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문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좀 이거 너무 낯설다, 나 이거 안 배운 거 아니야? 그런 문항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느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20문항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3, 4등급 정도를 맞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선 이제 시대별로 나눠서 문항 그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근대사는 6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똑같죠, 고정이에요. 선사 하나, 고대 하나, 그리고 고려 2개, 조선 2개, 이렇게 6문항 배치되고, 근현대사 14문항, 그래서 개항,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 시점부터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5문항, 그리고 일제강점기도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5문항 정도 출제되고, 그리고 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쪽이 비중이 굉장히 크죠.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문항의 전반적인 특징도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삼국시대 항쟁사 공부 그래도 조금 하거든요, 이 파트. 근데 너무 시험에 안 나온다. 이번 구평에서 너무 안 나왔어. 그래서 고대사 문제가 발해사가 출제가 됐는데, 발해사는 빈출 주제예요. 그래서 꼭 나오니까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출제 안 나오고 너무 쉬웠다. 근데 여러분 수능에선 또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들 배제시키고 여기는 안 나와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의 비중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제시되는 문항을 꾸며주는 사료랄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량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어떤 포커스가 되는 거,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해서 정답을 빠르게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사건의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가 한 정근대사에서 하나, 근현대사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이제 본 문항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난도가 있었어요, 좀. 그래서 특히 이제 설명하겠지만, 마지막 20번 문항 같은 경우가 꽤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왕의 업적과 관련된 거, 인물사와 관련된 문제는 보통 3문항 정도, 한 2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고려 공민왕의 업적 같은 경우는 단골 주제예요. 뭐 이거 아니면 뭐 고려의 태조 왕건이랄지 또 조선의 세종이랄지 성종이랄지 이런 것들 단골 주제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물사와 관련해서 일제강점기 시기 어린이날 방정환, 소파 방정환 선생님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정치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는 이제 정치사가 하나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경제사가 하나가 출제가 되거든요. 요렇게 딱 출제가 되는데, 이 대동법 문제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다른 건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동법 문제만큼은 심플하게 안 내. 얘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너가 대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걸 꼭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출제가 이거 무조건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이상하게 오답률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죠. 요거조차도 이해하는 게 좀 귀찮은 거죠. 근데 얘는 꼭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고. 또 17번부터 20번까지 이제 현대사 문제가 배치되는 요 파트에서는요, 민주화 운동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와 관련된 게 반드시 출제가 돼요. 또 각 정부의 업적과 관련된 게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이 각 정부 업적 관련된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개헌사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요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우리가 문항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요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9월 평가 모의고사 이 시험, 한국사 시험이 뭐 얼마나 어려웠느냐, 어떤 문항을 우리가 이제 곰곰하게 이걸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아, 요 정도의 패턴으로 한국사 시험은 출제가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시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능을 위한 대비를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포커스 잡으시면 돼요. 자, 고난도 문항은 20번 박정희 정부의 이 삼선개헌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이 개헌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 개헌 내용이 뭔지, 아, 이거 삼선개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선개헌이 언제 실시가 됐느냐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연대기 파악까지 해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앞에 다시 보면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럼 나 이런 거 안 해. 그죠? 왜냐면 한국사 우리는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니까. 여기 고대사 출제 잘 안 되네, 그럼 나 여기 안 해. 뭐 그리고 뭐 대동법 이런 거 너무 이해하기 귀찮아, 안 해. 근데 이렇게 안 해 제끼잖아요. 근데 내가 반드시 뭐 3등급 내지는 4등급을 꼭 맞아야 돼. 근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막 이렇게 공부를 계속 빼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이게 막 1, 2점이 모자라가지고 막 3등급이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압축이 최대한 된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커리큘럼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강의 구성할 때요, 그래서 한국사는 특히나 더 개념 하나하나를 정하는 게 되게 신중해진다, 제가 교재를 구성할 때.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여러분들 진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게끔 하려고 많이 넣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뭐 2등급, 1등급까지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면요, 김대중 정부 남북관계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늘상 뒷부분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오답률이 9편까지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공부하면 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항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미 앞 시험들에서 요 부분 출제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게끔 주제를 줬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 방공영 내용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신간에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였죠. 그래서 저것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 오답률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대동법 문제, 얘는 꼭 나와. 얘는 꼭 나오는데 꼭 이렇게 오답률에 랭킹 5위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하자고요, 요거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뭐 한국사 한 번은 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이제 초고효율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한국사는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앞에 지금 또 추석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2배속 압축, 이게 10강짜리인데
한 강당 30분 내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5강, 6강 정도의 분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2배속 압축 들으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뭐 지금도 점수 그냥 괜찮게 잘 나와. 근데 약간 좀 불안한 게 있어.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는 강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핵심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 짚으면서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5배속 특강 2강짜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국사에 대해서 진짜 전혀 그 노베이스가 아닌 이상은요, 요 또 2강짜리를 듣고도 그렇게 또 2등급 나는 1등급이 나는 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요번 구평에서 어떤 문항들 출제가 됐는지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에 정근대사 파트는 제가 지금 문화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어도 들어오는 것이 좀 쉽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뒤로 근현대사로 넘어갈수록 조금은 촘촘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뭐 이 내용만 듣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이 해설 강의가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 구평 시점에서도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만 한번 쭉 살펴보시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보시면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자, 이 유물들은 농경이 시작됐다. 근데 여러분,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저 서술어 시작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신석기 시기 때 해당되는 거. 그래서 쭉 나중에 뭐 농경 생활 시대로 들어가는 건 청동기, 철기 시대 이제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쉽잖아.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가 그림으로 이렇게 딱 주니까. 자, 그래서 쭉 고르게 되면은 나머지 선택지도요. 이게 여러분 진짜 더 쉽게 냈을 때는 아예 다른 시대를 갖다 줬는데 그래도 봐봐.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시기 조금 요렇게 난도를 올렸다. 자, 1번 보시면 간석기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구석기 시기에 해당이 된다면 뗀석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큰 바위에서 그냥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용도로. 그런데 신석기 시기 이제 농사 짓는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곡식을 가는 돌이라든지 그 사용에 맞게끔 더욱더 더 섬세하게 다듬은 돌, 뉴 신상돌이 나온 거예요. 신석기, 간석기를 썼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사신도 벽화를 그렸다라고 했는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 청룡, 백호 요런 그림들이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사방을 수호하는 수호신들이거든요. 근데 주로 고대의 고분벽화에서 많이 그려졌습니다. 고대 시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평통보는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는데 조선 후기에 경제사 파트에서 잘 나오는 화폐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 하나, 그리고 뭐 당백전 요런 거 경복궁을 중건할 때 나오는 당백전 요거 2개만 알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요거는 이제 비파형 청동검, 청동기, 철제, 요건 철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2번부터 좀 무게감 있게 문제를 줬어요. 훨씬 2번, 3번까지는 더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벌써 이번에 이렇게 사료를 많이 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이성계가 나왔어. 우리한테 친숙해. 근데 이게 또 쭉 보니까 위화도가 나왔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회군시켜서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고려 말의 정치적 상황이죠. 그러면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어? 최영일파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정확히 몰라도 요걸 가깝게 있는 사건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돼요. 문제 어렵지 않게 내니까. 근데 보니까 경국대전 나왔네. 그리고 쭉 보면은 경국대전을 반포에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성종 시기 때 이렇게 조선
성종시기대로 찾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 보면은 아주 선택지도 1번에다가 줬어요. 여러분들 맞추라고. 아, 이거는 그냥 선물이다. 앞에 사료 많이 줘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실제 문항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자, 그다음에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대한제국이죠. 요거는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무한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킨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신라가 삼국통일했다. 뭐 이건 삼국통일 관련된 거니까 이거 제낄 수 있고 4.13 호원조치. 나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현대사에 나올 것 같아. 이거 제낄 수 있고 제너럴 셔먼호. 이거 아닐 것 같아. 근대사일 것 같아. 이 답은 쉽다고요. 자, 4.13 호원조치 같은 경우는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던 전두환 정부 시기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배경이 됐던 게 뭐예요? 신미 양요가 벌어지게 되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근대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밑줄 친 이 나라. 여러분 공부 조금 했어. 근데 3번 틀리면 안 되지. 이거 3번이 여러분 단골이잖아. 우리가 고대 파트에서 빈출 주제로 나오는 거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비읍으로 시작해서 비읍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백제 무조건 출제돼. 그리고 발해 무조건 출제돼. 요거 두 포인트는 무조건 출제되니까 고대사 공부할 때는 여기 포커스 맞춰서 하시라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못 봤으면 또 꼬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뒤에 쭉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디였더라? 막 하면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요 대주형을 찾아가지고요. 그냥 이거는 발해구나 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이거 삼성육부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발해. 그럼 발해 거 골라라 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만 몇 번 풀어봤어도 문제를 항상 요거 지방의 행정조직 잘 내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수도 5개,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에 발해가. 그래서 수도 5개, 행정조직체 15부, 그리고 62주의 세부, 하부의 행정조직체를 저렇게 만들어서 운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 귀족들의 모임 회의체는 요거는 고구려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골품제, 뼈에 품계가 있다. 폐쇄적인 신분제의 신라. 자, 식목도감을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 고려죠.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야연맹을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금강가야가 처음에 정기연맹을 이끌었고 나중에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거 뭐 굳이 안 쓰셔도 알겠죠. 가야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벌써 고려로 넘어왔어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고려시대 대외관계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나라들하고 이렇게 충돌하고 대외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그 순서를 제가 어떻게 입으로 암기하게끔 하냐면 거여몽, 홍건적, 왜구 이렇게 들어가요. 거여몽, 홍건적, 왜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뭐 얘 이 남학생 거란 얘기 했겠구나. 여진, 윤관, 별무반, 그 다음에 몽골 침입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와 당의 침공을 막아냈다라고 했는데 수나라, 당나라, 뭐 살수대첩이랄지 안시성 전투랄지 이런 것들 막아낸 거는 고구려. 자,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맺었다. 이거 근대 파트네. 이거 아니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맺어진 조약이고요. 마한 땅에 마한, 변한, 진한 아랫동네 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마한의 여러 소국들 중에서 나중에 결국 이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이제 백제가 되죠. 근데 이 백제의 전성기의 왕 근초고왕이 마한을 전체를 이제 병합하게 됩니다. 백제의 근초고왕. 자,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거 아관파천 얘기죠. 근대 파트. 자, 강감찬이 기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된다는 거. 막 시험 문제 어려우면 막 저기다가 뭐 또 을지문덕 막 이렇게 갖다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는 맞고 앞엔 틀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은 전혀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 시대만 잘 파악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어려웠다 여러분들. 오답률 많이 나왔죠? 옳은 것을 골라라. 지난 무신년, 이원희, 경기도 막 어려워. 뭐 김육 어려워. 충청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 자, 토산물. 땅에서 나는 이 특산물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쌀 내라. 근데 저 특산물 내는 게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다고요. 왜냐면 뭐 사과랄지 뭐 아니면 뭐 배랄지 해산물이랄지 이런 거는 특히 날씨의 영향, 굉장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농사 그런 것들이 특산물이 이렇게 잘 생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근데 저거를 무조건 내야 됐다고요. 뭐 우박이 떨어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수확이 잘 안 됐는데도 무조건 냈어야 됐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마을에 이름자만 그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고 앞에 물수변자가 붙으면 이거 바닷가네, 그러면 여기서 해산물 걷게 해.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산지야. 그러니까 얘네가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사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들은 산지에 살면서도 저 중간업자를 통해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특산품들을 얻어와 가지고 다시 내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바로 특산품을 내는 이런 이제 박람회 폐단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대신해서 야, 그거 다 없애. 특산물 내는 거 다 없애고 그냥 쌀로 내. 땅 가진 사람만. 근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국가에 토산물이 직접 가야 되는데 안 가. 이제는 쌀이라든지 화폐로 들어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누군가는 사와야 되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했다? 공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동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을 했다. 근데 항상 이렇게 광대공, 광대가 공놀이 하는 거, 이게 대동법의 시작과 끝이다. 대동법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암기 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광해군 때. 이거 뭐예요? 대동법.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인. 요렇게 나온다는 거. 광대공, 광대공. 요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300산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300산업은 세 가지 하얀 제품의 산업이 발달된 건데, 저게 이제 뭐 밀가루라든지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밀가루랄지 사탕수수랄지 또 면직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만든 산업, 이게 발달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게 언제냐면 우리 전쟁통에 1950년대 상황. 그러니까 정부로는 이승만 정부 시기죠. 자,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자, 이 노급을 폐지한 거 언제다? 뉴스페이퍼왕 신문왕 때. 왜냐하면 이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녹을 먹는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녹을 먹는 사람들 귀족 관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저 녹을 먹을 때 저건 땅을 받는 건데 읍 단위로 땅을 받았어. 저거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규모가. 그러면은 그 읍 단위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귀족 관료들이 징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권한이 너무 세지고 백성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족 관료들이. 그래서 신문왕이 어떻게 하냐면 저거 없애라. 없애고 그냥 토지에서 일정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거 그거 받아라. 그렇게 간 거죠. 뭐 그냥 노급해지는 신문왕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4번 거중조정, 조정해주겠다. 자, A라고 하는 나라, B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었어. 근데 만약에 어떤 삼국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어, 한 나라가. 그러면은 조정해주고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조약을 같이 맺은 나라가.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5번 회사 설립 시에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령 무단 통치 시기 때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령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령, 산림령, 광업령, 어업령, 물고기 잡는 어획 활동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하는데 심지어 그것도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1910년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령은 무단 통치, 회사령이 폐지됐다라고 하면 문화 통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6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쌍성의 천호인 이자춘이 와서 아련하니 왕이 그를 맞이하였다.
이자춘이 왕의 명령을 듣고 조용히 유인우와 합세한 후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이자춘 내가 이런 거 알아야 돼? 근데 그거 아는 게 아니고 이거 쌍성 총관부 공격 이거 알면 되는 거죠. 이자춘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성계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쌍성 총관부 공격하는데 저렇게 기여를 해가지고 이 집안이 입지가 올라갔겠죠. 자, 이 쌍성 총관부는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를 간섭했지만 영토를 직접적으로 침략해서 이들의 관리하에 뒀던 지점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천령 이북의 땅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저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는데 저 일대를 관할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물리쳤다. 공격했다. 누가? 원간섭기 때, 공민왕 시기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잘 나오는 거. 자, 근데 여기 힌트 또 주잖아요. 신돈이 왕에게 점이면정도감의 설치를 청하였다. 너무 잘 나오는 거. 자, 그러면 고려 시기 때 해당되는 거 우선 고르면 되겠고, 자, 1번 보시면 후대 왕에게 훈유 10조를 남겼다라고 했는데, 이거 고려 해당되는 건 맞네. 근데 고려 태조 왕건이죠. 태조 시기 때. 자, 2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라고 했어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거 일본 원정 나서려고 원나라가 고려 쳤어. 그 다음 목표 일본이었어. 그래서 군대 꾸려가지고 배 타고 일본 넘어가려고 했는데 태풍 맞아가지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동행성이 원래 일본 원정 기구였는데 저게 그냥 뭐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낙동과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걸로 뭐 하냐? 우리 간섭하는 기구를 쓴 거예요.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공민왕 시기 때 아예 폐지시켜 버린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가보개혁기 때 가보개혁 시작하면서 설치하죠. 1차 때. 자, 그 다음에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했는데 백제의 수도가 옮겨요.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웅진에서 사비로 이렇게 수도를 천도하죠.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문항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다가 선택지를 하나 줬네요. 공부해라 요것도.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조선시대 영조의 업적이죠. 그래서 원래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옷감을 내는 거였는데 그전에는 옷감 2필 냈어요. 근데 옷감을 1필로 줄이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던 정책이죠. 정답은 2번이고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면 가사건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를 기록한 의궤입니다. 의궤라고 하는 거는 왕실에서 행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글과 그림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었냐면 강화도에 외 규장각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덕궁내 정조 시기 때 설치됐던 내규장각이 있고 강화도에 저렇게 외규장각이 있었고 거기에 의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강화도는 근대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외세의 침입 루트잖아요. 그래서 병인박해 구실로 이때 병인양요 가 벌어지게 되면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박병선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당시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걸 발견을 하고 당시 이제 이걸 우리나라로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시죠. 2011년에 국내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북로군정서가 조직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일제강점기죠. 1910년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청산리대첩 대승을 거뒀고 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대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나당연합. 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라고 해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조약, 서로 간에 이제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6.25 전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전쟁 중에 우리 결국에는 이제 정전협정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했죠. 이 상태로 전쟁이 멈춰버리게 되면 또 북한 쪽에서 우리를 침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저런 군사적 지원을 계속 이제 받겠다.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저게 체결이 된 거죠. 자, 5번 보시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임진, 외란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실게요. 자,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영남에 있는 유생들이 2만 손을 중심으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이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서명운동 한 거예요. 10,000명의 유생들을 모아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만인소를 올렸다라는 거. 자, 들었네. 미국하고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른 열강들이 계속해서 니네 문 열어라, 우리 상품도 사줘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할 텐데 거절할 명분이 없다,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배경이 됐던 거 정답은 1번이죠. 조선책략. 그러니까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제 2차 수신사로 갔죠. 일본으로 간 거죠. 가서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던 중국 외교관 황춘신을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은 글, 너희 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담은 게 이제 조선 책략이에요. 네,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가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고, 너희한테는. 그러니 중국하고 더 친해져라, 미국하고 맺어라, 뭐 결 일본, 연 미국, 미국하고 연결해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저 안에 담겼고, 저걸 고종한테 올렸고, 역시나 저게 유생들한테 퍼지니까, 야, 무슨 우리가 중국이랑 친한데 뭘 더 친해지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반발의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나왔던 대로 미국하고의 어떤 연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죠. 자, 2번 홍범 14조가 반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가보개혁기 때 우리 이런 개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종이 선포한 거죠. 일제의 약간의 강압을 받아서.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치안 유지법이 시행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 겉으로는 유화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속내는 기만 정책을 펼쳤던 때, 그때 국채를 변혁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뭐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시행이 됐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자, 그 다음에 삼별초의 항쟁이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몽골 침입기 때 대몽항쟁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게 누가 조직한 거죠? 이거는 무신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고려식이죠.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좌와 우가 우리 같이 가서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사로 들어가서 정부 수립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실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말해봅시다. 자, 정우의 선언. 사회주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자, 그래서 비타협적,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 계열과 이 시기에 친일파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또 사회주의가 연대를 해가지고 이상제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해서 만든 단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좌와 우가 합작해서 새로운 가지, 새로운 꽃이 핀다. 이게 뭐다? 신간회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신간회가 조직이 되기 전에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간회가 조직되고 난 다음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신간회가 60만세 운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가면 틀려요.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해줬다, 이렇게 가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우리의 국어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어 학회. 자, 그다음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민회에 해당이 됩니다. 신민회, 민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적 성격,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장투쟁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민회여 흥하라,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뭐예요? 신흥무관학교. 자, 그 다음에 파리강화회의에 이 외국어 능력이 뛰어났던 이 사람을 대표로 파견했어요. 이거는 신앙청년단에서 처음 보냅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김규식 선생님.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이 되잖아요. 이곳에서, 상하이에서. 그래서 저 친한청년단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개편이 되면서 흡수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김규식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5번 상하이 홍커공원의 의거를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인회국단.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한인애국단의 뭐 윤봉길 의사의 활약이죠. 자, 10번 보실게요.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자료 항상 우리 수능 시험엔 좀 다채롭게 출제가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잘 찾아보면 있어요. 쭉 보게 되면 일본이 가의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빼앗은 후에 통감부령으로 한국인 외국 여권 규칙을 공포하면서 이를 더 이상 발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외교권을 빼앗았다. 그럼 이거는 늑약이고요. 자, 삼국 간섭을 초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시모노 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누가 결국 일본이 이겼어.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뭘 얻었죠? 일본이 요동을 얻었어. 그래서 여기를 얻으니까 위에 있던 러시아가 얘네 일본의 이 성장세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개입이 들어오죠. 일본을 개입하죠. 그래서 러프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삼국 간섭이죠. 자, 2번 북벌론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북쪽을 정벌하자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호란 이후. 병조호란, 뭐 정매호란 이런 호란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조 시기 때 호란이 일어났고 그의 아들 효종 왕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북벌론이 대두가 되죠. 자, 3번 보시면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이 되죠. 이거 불법적으로 맺어진 거다. 이거 무효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3번.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 중에서 체결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뭘까? 이거 전주하약 정도. 자,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텐진 조약. 그래서 철수하자. 그리고 공동으로 출병할 때는 서로 사전에 미리 통보해라. 뭐 이런 내용도 들어오죠. 자, 그다음에 11번 들어갈게요. 밑줄 친 이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이 장정의 일부로 곡물 수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지금 여기 일본하고 체결한 조약이 맨 처음 맺은 조약이 뭐예요? 그게 강화도 조약. 근데 지금 봐봐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베트남 파병 이거 아니잖아. 베트남 파병 배경이 되는 거는 브라운 각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브라운 각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 개발하는데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준 거죠. 결국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것을 도와준 거죠. 자, 3번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간도 협약과 관련된 거고 1909년에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 규정을 포함해서 넘어갈게요. 우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중에 체결이 되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러일 전쟁? 전혀 맥락 안 맞아요.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된 거는 뭐 우리 한일 의정설할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 영토를 자기네들 전쟁하는데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다든지 이런 일들 자행하게 만든 조약들. 이런 거 아니고. 그러면 쭉 넘어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4번하고 5번하고 헷갈려야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이에요. 자, 5번 보시면 부산과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되는 거는 강화도 조약이지. 강화도 조약.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네들 맘대로 원산과 인천을 개항을 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1883년에 맺어진 조일 통상 장정인데 원래 그 앞에 맺어진 조약 중에 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세 가지가 없는 거. 그래서 무관세랄지 무항세랄지 무제한으로 쌀이 유출되는 거 허용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제한 쌀 유출되는 거 허용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뭄이나 홍수, 전쟁 일어나서 식량 부족한데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리 이야기하면 그 곡식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방공령. 이런 거를 이 조항 안에 넣은 거죠. 83년에 와서. 조율통상장정 안에 와서. 근데 이 83년 조율통상장정에 어떻게 그런 내용을 넣을 수가 있었느냐. 이제 이게 앞에 82년에 미국하고 조약 맺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 여기에 일부 반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미국하고 맺었던 조약의 내용에서 되게 특이한 조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최혜국 대우. 이거 강화도 조약 때는 없었어, 이때는. 왜냐면 우리 뒤에 다른 나라랑 조약 맺을 생각 별로 없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근데 미국은 이제 안 거지. 그 다음에 니네 나라, 다른 나라 열강들이 니네 나라한테 문 두드리면서 조약 맺자고 하고 달려들 텐데 그때 맺은 조약들 중에 좋은 조약 있잖아? 그러면 그 좋은 조약 우리나라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된다? 그거 집어넣은 게 최혜국 대우예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게 하는 거. 최혜국 대우. 최고의 혜택으로 대우해 주는 거. 조약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게 미국에 넣었어요. 근데 일본도 넣고 싶은 거야, 저거를. 그래서 여기다 넣어요. 이 조율통상장정에. 근데 니네 방공령 해. 문제 있을 때는 곡식 안 나가게 그렇게 방공령 미리 얘기하면 방공령 내려도 돼. 근데 요거 줘. 최혜국 대우 줘. 요거 두 개가 들어온 게 조율통상장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 나옵니다, 시험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뭐 이거 하나 틀린다고 내가 뭐 입시에 실패하고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할 거야. 왜냐면 이런 거 이해하기 싫거든. 근데 해보세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태양력을 처음 사용했던 거. 이게 언제일까요?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다. 근데 이때 나왔던 게 뭐 양력도 있지만 머리카락을 자르는 단발령. 근데 우리 유교 국가에서는 부모가 준 거 함부로 고치거나 자르거나 성형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었다고요. 이때의 분위기로서는. 그래서 머리카락 니네가 자르잖아. 나 그러면 목 자를게 그냥. 막 이러면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저 단발령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이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년에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죠. 을미의병. 자, 그다음에 태학이 설립이 되었다.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었고 과거제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실시 처음 된 거는 고려 광종 무렵이고요. 뭐 조선시대. 이제 이 무렵이 되면 과거제는 없어져요. 이게 너무 진짜 저 과거제를 통해서 괜찮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시험제도가 맞아? 이래서 저게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4번 당백전이 발행이 되었다. 당 100배,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가 되는 저 당백전을 마구마구 찍어대요. 왜냐면 우리 돈이 필요했거든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거 언제? 흥선대원군 때. 그 다음에 원수부가 설치가 되었다.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최고 기구였는데 요건 언제 나오냐면 대한제국기 광무개혁 때. 고종이.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쭉 보니까 중일전쟁 발발 이후고요. 국가 총동원법. 중일전쟁 37년에 나오고 이게 38년에 시행된 시기니까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들어가는 때죠. 그럼 보니까 별기군 아니야, 비변사 아니야, 신사참배네. 어렵지 않죠, 이건. 자, 4번 조선 태영령. 이거는 무단 통치 시기고 그 다음에 관민공동이 아닌 것 같아. 골라낼 수 있어요. 자, 관과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같이 개혁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독립협회예요. 지금 고종은 어디 가있어요? 막 러시아 아관파천 갔다가 돌아온 상태였고 그때 이제 이들의 의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였죠. 자,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 근대 개항에서 개화기로 넘어가는 때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신식군대를 기반 잡는 데 도움받고 자, 그 다음에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비변사는 요거는 조선시대, 조선 중기 막 아래로 왜구 쳐들어오고 위로는 막 여진족들이 막 껄쩍대고 막 이러니까 저걸 설치한 거죠. 근데 저게 원래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전 국토가 전쟁통에 들어가니까 비변사의 기구가 너무너무 커진 거야. 왜냐면 저 기구가 제일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 때 가게 되면 비변사에서 안 하는 게 없었다. 다 했어. 막 비와 빈 간택하는 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시기 때 저 비변사를 폐지하죠. 자, 14번. 너무 설명해 준다. 우리 이 기출, 지금 이 국병에서
왜냐면 그냥 같이 공부하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하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 체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는 그때그때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밑줄치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쭉 보면은 3월 1일 나왔어. 19년 태화관, 독립선언서, 3일 만세운동이죠. 이 운동. 자, 이 3일 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전 민족의 역량을 확인했어. 독립에 대한 열망이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구나. 여성인 너도 있고, 어린아이인 너도 있고, 노인인 너도 있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우리가 비록 국내에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 망명 정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자, 1번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서경으로 갑시다. 이거는 고려 묘청. 자, 메가타의 주도로 추진을 했겠어요? 저 3일 만세운동을. 이거는 화폐정리 사업.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그렇게 원했던 것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하면서 가능해졌고요. 전국의 척화합이 화의를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건립된 것은 흥선대원군 시기. 이렇게 봅시다. 자, 15번 갈게요. 자,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항일운동 하시다가 지청천 총사령이 이끄는 가에 입대를 하셨다. 근데 뒤에 보니까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하고 국내 진공작전 수행 위해서 통신병으로 훈련받았대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했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일본이 조기 항복을 하게 되면서 끝나죠. 이거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 자,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북로군정서. 그래서 북로군정서와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의 부대와 홍범도 장군의 부대도 여기 연합합니다. 그래서 연합부대가 활약을 한 거고요. 정답은 2번이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자, 그다음에 3번 보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되었다. 요거는 이 비밀리에 하고 있잖아요. 독립의군도라고 하는 1910년대 단체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조선시대 세종시기 때 이종모 이렇게 갈게요. 고려 말에도 있었고, 뭐 세종시기 때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1930년대에 벌어진 거고, 우리 뭐 위에 그 한중 연합작전으로 펼쳐진 독립 무장 투쟁이었고요. 조선 혁명군 양세봉. 뭐 아니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16번. 자,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나와, 은근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파트에 사회사나 이제 문화사와 관련된 독립운동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백정의 형평운동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소년운동이랄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관련된 문제 은근히 나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아니죠. 독립문 건립 독립협회이기 때문에 아니고, 이게 언제 나올까? 진보당 사건.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현대사일 것 같아. 요 정도만 추측해도 되죠. 이거 이승만 정부 시기 때 그 무소속으로 나왔던 그 당시 조봉암이 너무 생각보다 득표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정권을 잡는데 좀 위협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진보당이라고 하는 걸 여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하죠. 그리고 결국엔 사형 처리를 하죠. 자, 4번 보시면 천도교 소년회의 활동을 찾아본다라고 했어요. 이 소년회를 연 거는 소파 방정 선생님 주도하셨고, 그 기반이 됐던 건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이 개편된 거. 동학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는 사람은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 어린이도 귀하게 여깁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보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설립을 목적으로 파악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박정희 시기에 그
군사정변 이후의 상황이에요. 군사정변 직후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으로서 일정 기간 그 군정 체제를 끌고 갔던 시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이제 현대사. 자, 여러분, 현대사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17번부터 보통 출제가 돼요. 17번 또는 18번부터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제된 문제 중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럼 여러분 무슨 전쟁 이야기 할 것 같아요? 6.25. 그냥 무조건 6.25를 찾으면 돼요. 여기에서 뭐가 잘 모르겠더라도. 근데 뭐 힌트도 쉬워. 휴전선. 끝났잖아요. 그쵸? 뭐 군사분계선 끝났잖아요. 홍경래의 난. 이거는 조선 후기에 일어난 거. 서북 지역을 차별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 자유시 참변. 이거 언제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만주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주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러시아 쪽, 자유시 참변이고. 자, 인천 상륙작전. 답은 고르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개최가 됐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박정희 정부 시기 때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한 거 기억날까요? 여러분 공부했다면? 근데 그 시기 때 통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저걸 만든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근데 막상 저 기구가 했던 역할은 뭐예요? 대통령 뽑는 역할을 했어요. 통일에 대한 논의한 것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18번. 다음 연설을 발표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이거 오답률 많이 나왔죠. 이거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보세요. 핵심은 최초로 남북이 정상회담을 열었어. 그럼 이거 누구야? DJ 김대중 정부. 그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의 만남이죠. 최초의 정상회담. 그래서 1번 보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라고 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통치하고 있을 때일 거 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이거는 정부 수립기구나.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 자, 남북의 기본 합의서가 조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남북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문제 출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남북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해놓고 나머지 선택지가 막 선사, 막 고대 이런 거 막 들어가 있고, 이 남북자가 들어간 거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이거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낸 거예요. 문제를. 난리가 났는데 문제 그렇게 안 내네. 문제를 열어보세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그러니까 이거 난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골라야 돼.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거는 노태우.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요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실시하고 북측하고 같이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같진 않다. 그래서 18번이 오답률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럴 수 있죠. 헷갈려서.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8번이 그래서 오답률이 많이 나왔군요. 자, 19번. 자, 가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이제 대학 교수들까지 나왔어. 그래서 학생의 피해 보답해라.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서,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다. 자, 3.15 부정선거에 주목하고 무거운 처벌, 정부통령 선거의 재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체제가 문제가 생겨도 자신들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없는 직업이잖아요.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사실 그냥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관망하고 있다가 이거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니까 더 이상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집단마저 등을 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던 거죠. 4.19. 자, 그러면 이 운동의 결과.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방 직후에 바로 재헌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죠. 재헌국회에서 바로 한 거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 없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국회에, 의회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주게 되는 이제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정답은 2번. 자,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이제 논의를 외상회의가 열려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정부 수립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특히 여기서 신탁 통치에 대한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 국내가 굉장히 분열이 됐죠. 이것도 정부 수립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 자,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3.1절 기념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하면서 제야의 많은 인사들이 모여서 그 기념 미사 도중에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를 낸 거예요. 이게 3.1 민주구국선언이에요. 그럼 언제? 박정희 정부 시기네요.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조선 형평사, 이거는 꼭 나온다. 선택지가 됐던 단독 문제가 됐던. 자, 이 형평사가 조직이 됐는데 이거 일제강점기 때 백정운동이죠. 1920년대 일제강점기. 그래서 신분차별 철폐운동. 그래서 고기 만드는 사람들, 도축업자들이 이미 신분제가 없어진 지 오랜데 여전히 자기들 피해받고 차별받고 이러니까 그거 이제 철폐해달라고 하면서 조직된 것이 조선 형평사. 자, 20번 갈게요. 자, 20번 어려웠어. 근데 아주 어려웠던 거 치고는 뭐 오답률이 한 60% 정도 때 나왔죠? 80% 정도 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 연대표에서 고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밑줄친 공포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69조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자,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게 원래 본 내용이었고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기에 대통령은 4년 동안 하고 또 한 번 정도 중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2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처럼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의 상황하고 좀 빗대어서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한 번 했는데 한 번 바이든 대통령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다시 또 만약에 요번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렇게 2번 중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이어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2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차에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자, 이 시기에 이 대통령은 3번 하고 싶었다.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삼선 개헌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 삼선 개헌은 69년에 삼선 개헌안이 라서 3번 가능하게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신헌법을 바로 공포를 해요. 그래서 72년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제한을 이렇게 3번까지 하는 거 이렇게 제한을 이제 걸어 놓은 것 자체를 중임 제한을 아예 철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라고 마치 이렇게 제약을 걸어 놓은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중임 제한을 아예 철폐시켜 버려서 연이어서 계속 영구집권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유신헌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3번으로 풀고 여기서 영구집권 간다. 이게 언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약간 이걸 또 헷갈렸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대통령 3번 하려고 했다가 정부가 무너진 그건 이승만 정부 시기 때도 해당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만약에 헌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은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4.4.5 개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4.4.5 개헌안의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1차에 중임을 하는데 이 1차에 하나요 대통령은 1차에 하나에서 중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하고 2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헌법이 공포됐을 당시에 대통령은 그걸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하는 이 제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능하다. 이걸 적용시켜 놨어요. 4.4.5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구가 달라요. 그 헌법 개정안의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어쨌거나 맥락은 같죠. 3번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결국엔 헌법을 고쳐서 3번 하려고 권력욕을 부린 거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도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 수 있는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랑은 그 보험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멘탈 흔들리지 않고요. 꼭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랄게요.